네, 안녕하세요. 한자 직역 전문 자칭 시민역사운동가 역사 프리즘 3등경입니다. 대자신이 말하는 게 좀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금구수왕과 침룡을 할 겁니다. 침룡하면 생각나는 건 불교를 받아들인 거죠. 자, 금구수왕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같이 또 잘 봐야겠죠. 오늘은 먼저 국사편찬위원회 들어가고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봐야 할 백제봉기 두 번째, 오늘 백제봉기 두 번째는 마지막 봉기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백제봉기 세 번째를 할 거예요. 자, 마지막 금구수왕과 침룡할 건데, 금구수왕에 어떤 부분이 있길래 제가 먼저 이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 그리고 침룡왕에 또 어떤 부분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느냐,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려다 실패했다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379년 3월입니다. 자, 진나라는 이건 좀 동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진이에요. 자, 사마염에 쭉쭉 내려와서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이제 동진이에요. 이 동진이 100년밖에 안 된 나라인데 좀 있으면 망할 나라예요. 근데 이 백제가 진나라한테 종을 보냈대. 종을 하려고 했대. 종을 좀 진나라의 사실을 종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과연 그게 맞는 건지, 벌써 백제는 300년이 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100년도 안 되는 이 나라한테 가서 바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백제가 큰 나라이지 않았을까? 자, 이런 걸 갖고 자,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이 한글 해석이 확실히 맞는 건지는 우리 같이 한번 이 한자들을 한자 해석해 보면서 따져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확실히 맞는 건지. 자, 그럼 한번 천천히 같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구수왕 일운 하나는 휘가, 이게 흐물흐물할 회 아니면 모름지기 수인데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회 아니면 수라고 둘 다 써놨고요. 근초공의 아들이다. 자, 아들이라고 써놨습니다. 먼저 고구려, 자, 제가 좀 띄게요. 다 붙어있던 거를 좀 띄는 거예요. 자, 먼저 선 볼시, 먼저 고구려, 국강왕, 사유. 자, 여기 지금 친할친이 있는데 이 친할친을 해석을 보통 왕 앞에 붙는 거는 뭐 친이, 몸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이 와서 침노할 침노하였다, 침략하였다 뜻이에요. 자, 근초고왕의 태자를 보내 막을 거, 막았다. 자, 근초고왕 전에 바로 이 전 왕이에요. 근초고왕. 그러니까 백제 때는 근초고왕 때 땅덩이가 제일 넓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근초고왕 때가 가장 뭔가 되게 좋은 그런 것들이 있었던 부분이겠죠. 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또 제가 좀 약간 좀 글자를 좀 다르게 좀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이게 아까 국사편찬위원회 거기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들어가면 그냥 엄청 긴 말들이 있어요. 이 말들을 쭉 풀어놓은 것들인데 저랑 해석이 약간 분분해요. 그래도 한번 같이 보시면 뜻은 비슷할 수도 있는데 가는 방향은, 근데 해석의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그 부분만 좀 찝어서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해석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데 혹시 스마트폰으로 보신다면 이 스마트폰의 부분을 좀 더 화질을 1080으로 하시고 잘 안 보이시면 손으로 줌인을 해가지고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자, 같이 좀 더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반걸양에 이르러 장전에서, 자, 고구려인 사가가
근데 여기 지금 근본 문자 보면은 근본 문자라고 생각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큰 대자에 열십자 있는 거 이게 근본문입니다. 근본은 백제인인데 자 그릇치로 다칠상 자 다치고 그릇된 나라 말 그다음에 이게 굽제 아니에요? 굽제인데 그러면은 그 나라 말에다가 이렇게 말굽해주는 어떤 그런 거겠죠? 다치고 그릇된 나라의 말에 굽에 그런 말이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금 허물죄랑 그다음에 두려울고 허물과 두려움으로 거기까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자, 같이 보다 보면 굉장히 이게 한자들이 길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라는 부분들이 있고 다음에 내가 해석해놓은 부분이 저거랑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맞다고 생각하고서 해석하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볼게요. 두려움으로 저곳에서 달려서 달릴 뿐 있죠. 저는 가운데 쪽을 동사로 썼으니까 달릴 뿐을 했고요. 그 다음 이를지부터 보겠습니다. 달려서 여기로 이르러 와서 돌아와서 이 부분을 제가 다르게 해석하면 여기로 돌아와 와서 이를지 이르러 태자에게 고하여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가로쳐놓은 부분이 조금 더 현실성 있는 해석 같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 봐도 굉장히 많이 해석하는데 좀 재미없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면 재미없어도 봐야 돼요. 한자들은 어려운 한자가 없는데 이 말맞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태자에게 고하여 왈 저피 여기 지금 승사는 군사라는 말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저 군사는 비록 많을수 많다 하나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다음에 대개가 갖출비 갖추어져 있다. 갖출비 그러니까 셀수 세는 것으로 갖춰져 있는데 여기 지금 셀수 옆에 지금 의심할 의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수를 갖추었지만 이미 병사들은 의심을 한다 이거죠. 뭘 의심을 하냐. 자, 요걸 해석하는데 나름대로 생각보다 어려운 한자는 없는데 동사 찾는 거 그리고 뒤에 거 한자 앞에 거 한자 해석하는 부분 전체 해석하는 부분 이러다 보니까 좀 해석이 약간 애매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잘 보면 대개가 수를 갖추었지만 병사들이 이미 의심하여 다음에 날렐룡 옆에 날렐효 그러니까 날래고 용감한 오직 불굴적 그다음에 그러니까 불굴기 그 기만 있는 그 부대가 제일 강성했다라고 저는 해석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제 말하는 것 같고, 다음에 이제 보면 만약 먼저 그 불굵기 있는 데를 격파한다면 남아있는 남은 것으로 치지 않아도 스스로 저게 해석이 보면 뜻이 무너질게 스스로 무너질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태자가 그리고 쫓았다. 자 그리고 나갈진 그다음에 칠격. 자 진격의 거인 한자 우리 그 애니메이션 보면 진격의 거인 할 때 격자 이거 칠격. 그래서 크게
여기 지금 PR패인데, 그 데이터베이스의 한글 번역을 보면 크게 이겼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굳이 제가 좀 이따 한자 쓸 건데, 보통 이길 극자나 이길 승자를 써놓는 게 더 나을 텐데, 또 불구하고 왜 패할패를 써놓고 크게 이겼다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볼게요. 쫓을주, 달릴 뿐, 쫓을축이에요. 이게 돼지란 뜻도 있는데 쫓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북까지 쫓았는데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수곡성. 자, 서북 쪽에 있는 수곡성까지 이르렀고, 자, 장군. 자, 없을 막자죠. 없을 막자에 옛꽃자, 풀해자. 그러니까 막고해가, 자, 여기에 지금 이제 말씀어에 동력동자 있는 뜻이 어떤 뜻이냐? 말 많을 동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많다는 건 수다스럽다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수곡성에 이르러 장군 막고해가 수다스럽게 그러니까 태자랑 같이 쫓았나 봐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냥 패할패는 그대로 해석을 패할패라고 하는 게 맞긴 하는 것 같은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해놨다는 거. 자, 이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맞볼상은 또 다른 뜻으로 일찍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일찍이 들었는데 뭘 들었느냐? 도가의 말. 자, 도가의 말을 들었은즉. 자, 그리고서는 부욕. 자, 부족함의 욕됨을 알고, 그러니까 부족하면 욕됨을 알고, 그러니까 위태로움을 모르면 그침을 알고, 그침을 알고 위태로움을 몰라도, 지금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어려운 한자 분명히 없죠. 근데 뭔가 말이 되게 심오한 말이야.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부족함의 욕됨을 알고, 그침을 알고, 위태함을 몰라. 이재금. 지금도 그곳에서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쫓았는데, 도가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도 그곳에서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어찌 반드시 많은 것을 더 구하려고 하냐. 이렇게 막고해가 태자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자가 자, 착할선인데 이게 먼저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태자가 먼저 그칠지. 그다음에 어찌 언자가 뭐 보다라는 뭐뭐보다 보다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뜻이. 그러니까 태자가 먼저 보다 그칠지 그쳤고 이에 쌓을 적. 자, 돌로 쌓아서 겉에 표시를 한 거죠. 쌓아서 표시를 했고,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지금 요 내용을 지금 확인하면 패할패가 아니라 분명히 이긴 거야. 그쵸? 쫓아간 거죠. 계속 쫓아서 서북 쪽에 있는 수곡성까지 쫓아간 거고. 그래서 더 이상 쫓지 말자. 막고의 장군이 태자한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오를 등, 극이, 윗상, 돌아볼고, 자, 그 위에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서 그 위에 좌우를 돌아보고 자, 금일 후에, 요거는 뭐, 금일이라는 단어는 지금도 쓰이는 단어죠. 금일, 명일, 뭐, 다 쓰는 단어니까. 금일 후에,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자, 그리고선 누가 거듭 이길극, 아니면 극복, 이겨서 차수, 2차 손수, 2차에 이르러, 그 다음에
극이, 그 땅의 암석이 있는데, 자, 이 틈 하자. 자, 틈으로, 만약에, 그 말마자의 굽제, 그 굽을 만드는 사람이, 굉장히 요거는, 한자들은 어려운 한자들이 없는 것 같은데, 말이 굉장히 생각보다 좀, 해석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어떻게 보면 난이도 한 상 이상인 것 같아요. 어려운 한자 없는 것 같은데, 난이도는 상 이상이다. 그래서 거의 끝까지 다 왔죠. 자, 달을 타 사람인, 다른 사람이 지금에 이르러, 부르로, 위 태자를 부르는데, 태자 말, 이거 좌치적, 태자의 말의 좌치를 불렀으며,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대로 그걸 이제 넣는 거예요. 저의 해석 그대로. 저의 해석과 삼국사기의 지금 데이터베이스 해석은 다를 수는 있으나, 뭐, 의미는 비슷한데, 저는 직역입니다. 그리고 틀린 부분을 찾아내서, 정말 이게 맞는 건지를 좀 더 명확히 해석해보자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의 생각에는. 자, 거기까지 해석이 됐으면, 자, 부르로까지 해석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또 되게 쉬운 부분이죠, 또. 근초고왕, 제위 30년. 흥서흥, 죽었다. 곧즉, 자리 위, 자리에 올랐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잠깐 제가,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잠깐, 동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진이 있었는데, 진이 265년에, 진왕, 사마염이 이제, 그 나라를 세웠어요. 그 세운 왕조가 이제, 낙양에 세웠어요. 떨어질 낙자의 변양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낙양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낙양에 세웠는데, 그러니까 265년, 그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으면서 280년에 또 멸망하고 뭐, 쪼쪼 해가지고, 37년간 어떻게 잘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멸망이 되고, 317년에 다시, 갑자기 사마 누군지 기억이 안 나지만, 317년에, 나라를 다시 동으로 이동해서 나라를 세워요. 그게 동진이에요. 그럼 그럼 317년에 이제 세운 동진이 지금 379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 연도에 나라에 가서 조공을 바친다? 진나라에 가서?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자, 죄송해요. 2년, 이왕, 지금, 시아버지 장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장인, 진고도를 뇌신야평에 세웠고, 그러니까 나라의 일을 맡긴 거죠. 왜 맡겼는지는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해 겨울 11월에 고구려가 북쪽 마을에 침입해가지고 왔고, 자, 그리고, 자, 3년 겨울 10월, 자, 겨울 10월, 왕이 장병 3만을 이끌고, 자, 장인한테 나라 일을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그런 돌아가는 국내적 일을 맡기고, 이제, 이 금구수 왕은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3만의 군사를 이끌고 간 거예요. 어디로? 고구려 평양성으로. 그래서 침노한 거예요. 침노할 침. 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정사를 맡긴 이유는, 뒤에 3년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맡긴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바로 그 다음 달에,
고구려가 침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위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침입한다고 나와 있지. 궁금하죠, 사실. 어디 위치에 나와 있어? 어디를 침범했을까? 아까는 북쪽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냥 침입했다고밖에 안 나와 있으니 좀 더 궁금한 거죠. 엄청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지금 여기 아까 진나라 사신을 보내 조공을 하다 실패했다는 그 조공이 나오느냐 잘 보세요. 5년 봄 3월 사신을 보낼 겸 보내서 어디로? 진나라 조정으로. 그 사신이 바다의 윗상, 그러니까 강 위에요. 여기 강으로 봐야 돼요. 강 위에서 자 만났어. 뭘? 아주 안 좋은 태풍을 만난 거예요. 악풍을 만난 거죠. 악풍을 만나서 통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도 조공이라는 글자 자체가 없어. 발칙공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나라 팔아먹을 해석이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했어? 한국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은 진짜 억울한 거 아닌가요? 자, 여름 4월 우토 마침내 경 날일. 그러니까 우토 황사가 있다가 마침내 날일. 그러면 우토가 있다가 마침내 날일. 그럼 해가 들었다는 건지 아니면 그 날까지 계속 우토가 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해석을 우토가 있다가 마침내 날이 마침내 날이 되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6년. 자, 큰 전염병이 있었고 여름 5월. 자, 땅이 찢어졌어요. 지금 여기서 되게 신기하죠? 땅이 찢어졌어. 근데 깊이가 5장. 7.5m까지 깊이가 찢어지고, 가로횡, 넓을광, 가로 넓이가 3장, 4.5m예요. 엄청 큰 깊이와 넓이로 땅이 찢어진 거죠. 찢을열. 좀 표현이 이상한데, 근데 이 땅이 3일 있다가 이에 다시 합.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해석하다 보면 되게 그 신기한 일들이 되게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것도 그런 종류의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땅의 길이가 7.5m나 찢어졌고 깊이와 가로 넓이가 4.5m인데 3일 후에 다시 그게 쭉 없는 것처럼 되었다. 이건 뭔가 큰 어떤 그런 좋은 조짐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혹은 아닌 조짐일 수도 있고요. 자, 8년을 보겠습니다. 자, 그 삼국지 데이터베이스는 이걸 다 해석하고 난 다음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제 해석과 데이터베이스에 어차피 길진 않아서 이게 같이 한번 비교하는 것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년 봄 비가 없다. 이를지 6월까지 이르서도 비가 없는 거다. 그랬더니 백성이 줄여가지고 요 부분이 또 웃겨요. 제가 요 부분 왜 웃기냐면 자, 여기 지금 죽죽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 죽죽이라는 뜻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니까 삼국사 데이터베이스의 해석은 저랑 틀릴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냥 보면 백성이 줄여 죽자. 그러니까 죽을 먹는 자식들 라는 자들이 있어. 이르러 왕이 관에서 곡식을 내어서 그 다음에가 되게 재밌는 건데 속죄할제. 내어서 줬으면 그러니까 고구려는 뭐 불쌍할 휴리나 구휼할 진을 썼잖아요. 근데 여기 속죄할제를 썼어요. 백성들한테 그렇게 속죄할 일인가? 뭔가 이렇게 한자 하나하나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제가 아직까지는 좀 아둔해서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구려는 은근히 불쌍할 줄이나 그런 것 한자들로 인해서 쓰는데 속죄월제를 쓰다. 조금 저한테는 애매한 부분입니다. 자, 신년 봄 2월에 해가 삼중으로 햇물이, 요게 지금 무리운자인데, 무리운자가 뜻이 해 둘레를 둥글게 나타나는 그 빛깔 테두리.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해를 보면 해가 막 그 가운데서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둥글스럽게. 그 부분을 지금 이 부분을 무리운이라고 좀 썼어요. 그래서 해가 삼중으로 햇물이 하여 했더니만 어떤 부분이 벌어졌느냐. 자, 이 궁 중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스스로 뽑혔다. 그러니까 지금 금구수왕 때 뭔가 그 일들은 굉장히 기괴하거나 안 좋은 일들이 많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쓰여 있어요. 다른 왕에 비해서. 그러니까 불운한 왕이 아닐 수 없다. 아버지를 많이 모방하려고 노력을 했다. 아버지는 30년 한 반면에 아들은 10년밖에 못했다. 자, 요렇게 일단 금구수왕을 일단 해석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일단 이제 보면 알겠죠, 우리가? 자,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얘는 어떻게 해석했나 데이터베이스는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야 저랑 어떻게 비교가 되겠죠? 자, 금구수왕이 즉위했다. 엄청 길죠? 네. 자, 금구수왕 이름은 수. 자, 근초왕의 아들이다. 이에 앞서 고구려왕, 국강왕 사유가 몸소 쳐들어오니 근초왕이 찾아 막았다. 뭐 그래서 쭉 써있고, 본래 백제 사람으로 왕이 타는 말의 말굽을 상하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서. 자, 아까 저랑 해석한 부분이 약간 틀리죠. 그냥 굽제는 저는 그냥 말굽으로만 해석했는데, 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조쪽 군사가 비록 많긴 하지만 뭐 또 쓰여있고, 자, 요런 부분. 그러면 저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이 틀린지 한번 보시면, 또 막고에게 말하기를 해가지고 보면, 아까 이 부분 그랬죠? 나가 크게 대패했다고 써있는데 여기는 지금 크게 이겼다고 써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가 틀릴까? 그걸 알아야겠죠,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서는 지금 이 부분을 읽으니까 크게 이겼다라고만 여기서는 좀 해석하는데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한자로 해석을 해봤을 때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 뒤에 것들로 확인을 해봤을 때 그 패할 패자를 찾아보면 뭐 크게 그러니까 이겼다라는 표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조금 의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의 말 같은 거 좀 어렵잖아요. 만족할 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고 굳을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너무 어려운 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이 조금 저와 해석이 좀 많이 분분하다. 그리고 이 한자 써놓은 부분들이 한자의 말들은 한자의 그 훈과 음은 어렵지 않은데 해석하는 어떤 그 부분에서 조금 달리 해석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국사편찬위원회 이 데이터베이스를 믿는 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천천히 한번 이것들을 한번 확인하면서 보세요. 어느 것이 정말 맞는 부분인지를. 아니, 그냥 패할 패. 그냥 눈으로 보면 그대로 그냥 패한 거잖아요. 더 뒤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뒤에 말들을 이어봐야지 이를 아는 건데,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보통 이기면 이길 승자나 지금 써놓은 부분, 아니면 이제 이길 극자를 전에는 주로 많이 썼잖아요. 요 패하면 정말 패하패로 썼고, 근데 왜 요번에는 갑자기
일일승이나 일극자를 안 쓰고 보통 일극자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패할패를 써놓고도 여기서는 지금 국사팔전에서는 이겼다, 크게 이겼다라고 써놨을까? 그러니까 쫓는다는 부분이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고 쫓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 있고, 다음에 또 뒷장고 바로 넘어가서 보면,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지금 거듭 차수 요 부분도 약간 좀 저랑 해석이 많이 틀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금일후인데 그 데이터베이스 들어가면 또 다른 말들이 쓰여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요런 부분이 있고, 자, 우리가 또 이제 뇌신자평, 그 장인 어른한테 뇌신자평을 급을 줘서 아까 그 정사 나라 일을 위임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갈 거고, 근데 이제 고구려가 이제 그 10월 달에 2년 10월 달에 이제 11월 달이죠. 침입을 했는데 북쪽 마을에 이제 뒤에 마을 빗자가 있잖아요. 북쪽 마을에 변방이죠. 침입을 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10월에 왕이 산만을 이끌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어디 평양성으로. 거리가 얼마나 될까? 근데 바로 그 다음 달에 고구려가 바로 또 침입을 해온단 말이에요.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거리라고 있는 거예요. 고구려랑 지금 백제랑.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 오늘의 이 부분. 조공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려고 했던 부분이 과연 뭘까? 근데 강의에서 앞을 만나 다시 돌아왔는데 왜 삼국사 국사편찬위원회 이 해석은 조공이라고 해석을 했을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억측을 여기다 갖다 해석을 갖다 붙였을까? 전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어떤 이 표현들. 그리고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토가 오던가, 아니면 뭐, 큰 나무, 그러니까 스스로 뽑히던가, 다음에 백성들이, 다음에 그 전염병이 오거나, 땅이 찢어지거나, 엄청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죠. 자, 384년 때 일이잖아요, 지금 이 일이. 10년의 일이. 그러면 이 10년 384년의 일이면 동진 때란 말이에요. 동진이 410년 때 망한단 말이에요. 이제 기껏해야 이제 20몇 년 뒤에면 이제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이제 짜웅짜웅 해서 분명히 그 앞날을 내다보고서 이제 분명히 이 나라는 지금 이제 동진이란 나라는 위태위태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백제가 가서 조응을 했다? 말도 안 되지 진짜. 자, 그리고 이제 침략 볼게요. 자, 침류왕 군구수왕의 원자. 자, 보통 이제 큰아들은 장자 쓰고 다음에 둘째 아들은 버금차자 썼잖아요. 그럼 큰아들 원자 이게 좀 약간 애매하단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어미는 아이 부인이고 아버지를 이어서 곧바로 올랐다. 자, 여기서 좀 원자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낯설었어요. 뭐 장자라고 쓰던가. 근데 국사편찬위원회는 어떻게 돼 있을까? 궁금해요, 해석이. 그리고 이거 정말 아주 또 나왔죠. 자, 근초고왕 때도 똑같은 말이 똑같이 있어요. 자, 보낼견, 자, 불일사, 들립, 자, 진짜, 나라조자에 바칠공. 사신을 보내어 진이 들여서 조정에 바쳤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동진이 와가지고 백제에다 뭘 바친 거지. 그리고 백제와 진, 만약에 백제가 한반도에 있었다면, 그리고
어쨌든 백제는 한반도에 없었어. 어쨌든 중국에 있었는데, 중국 땅에 있었는데, 이거는 동진이 아무리 봐도 백제에 바친 거야. 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동진은 약간 백제보다는 더 서쪽에 있었다고 좀 봐요. 그래야 이제 9월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맞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9월에 호승, 마라난타. 그대로 그냥 갈마, 그다음에 나치판 나, 그다음에 어려울 난자, 비탈 싫다, 비탈 싫다. 그래서 마라난타가 스스로 자자. 진에서부터 이르러 왕이 맞을령 영접했다. 맞아야 했다. 이를치 궁. 자, 궁에서는 궁 내에서는 예도래, 그다음에 예도와 공경으로서 이를치 이르렀고, 그다음에 불법. 자, 그 부처의 법이에요. 부처의 법이 비로소 여기서 2차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보다는 더 서쪽에 있어서 그 불교를 받아들인 동진이 침유왕 때 이제 동쪽에서 온 거죠. 와서 그래서 침유왕 때 했는데, 침유왕 때는 뭔가 없나 봐요. 바로 2년 때, 그러니까 그해 9월에 지금 4월에 금구수왕이 죽고 9월에 5개월 정도 뒤인 거죠. 5개월 정도 뒤에 뭐 이런 일이 있었고, 7월에 이제 동진이 와서 이제 백제한테 이제 종을 바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2년 차에는 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보시면 한산 창불사 도승 10인이 있었다. 자, 법도도에 줄승 10년 있었다. 그러니까 침량은 많이 볼 건 없는데, 침량은 너무 빨리 죽어서 2년에 죽어서 385년까지 했네요. 어쨌든 침량은 우리한테 전해준 건 불교를 마라난타를 통해서 받은 거죠.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진나라가 백제에 조공을 바친 거지, 반대로 백제가 동진한테 조공을 하진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라난타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뭐 불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시겠죠. 나중에 삼국유사에 분명히 나올 테니 마라난타는 나중에 믿기로 하고, 오늘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 삼국사 데이터베이스에 그 쓰신 분들 중에 분명히 동진은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왕국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표현을, 백제는 벌써 지금 거의 400년 가까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굉장히 이 뿌리 깊고 굉장히 큰 튼실한 그런 나무가, 100년도 안 된 나무한테 뭘 뺏기겠다? 말도 안 돼, 진짜. 이런 부분이 엉터리라 이거죠, 엉터리. 이런 것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진나라의 사실을 보내 조공하라 실패했다. 아니, 조공이란 말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조공이라는 말을 써. 자, 오늘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